9세기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룩했던 고구려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은 북방의 거란과 후연을 정벌하고 한반도와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아버지 광개토 태왕의 뜻을 이어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장수왕은 백제의 도읍 판성에서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결과는 고구려의 승리.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을 무렵 한반도 남쪽에선 또 다른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554년) 백제가 신라 관산성을 공격했다. 신라는 전군에 동원령을 내렸다. 백제의 왕은 직접 전장에 나섰다. 신라의 왕은 후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두 나라 역사상 가장 추앙받았던 왕들의 대결. 그것은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려는 두 나라의 충돌이었다. 북한산 서남쪽에 위치한 한 봉우리. 이 봉우리의 이름은 비봉이다. 해발 560m 정상에 오르면 그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다. 한강 유역은 물론 멀리 서해까지 내려다 보이는 봉우리에 세워진 비석. 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지역을 시찰한 후 세운 순수비다.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신라의 대왕.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이 높은 곳에 비석을 세워 자신의 위협을 과시한 이는 누구일까? (540년) 신라의 새 왕이 즉위했다. 그는 7살의 진흥왕. 선왕이었던 버풍왕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그 동생의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어린 왕을 대신해 어머니 지소태후가 국정을 맡았다.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었다. 어린 왕이 즉위하기 전 신라의 상황은 어려웠다. 대왕마마, 부디 대왕의 하야와 같은 은총으로 저의 신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구려 광개토 태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도왔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어떤 관계였을까? 경주 노소동 고분군에 위치한 호우총. (1946년) 발굴된 신라 고위층 귀족의 무덤이다. 무덤에선 금으로 만든 각종 장식품과 칼이 발견됐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그릇, 호우가 발굴됐다. 이 그릇의 밑바닥에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호우는 고구려 광개토 태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제사용 그릇이었다. 광개토왕을 추념하기 위한 제기가 신라 수도 한중간에 신라 왕의 무덤,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런 여러 상황을 연결해 봤을 때 광개토왕 때에 신라에 대한 엄청난 도움을 주면서 신라를 좌지우지하고 왕위 계승 자체를 고구려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도 당시 두 나라의 상황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세운 이 비에는 신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551년) 18이 된 진흥왕은 수렴청정을 벗어나 마침내 직접 통치를 시작한다. 연호를 건원에서 개국으로 변경함을 선포하는 바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한반도 동쪽 편방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 고구려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서쪽엔 고구려에게 밀려 한강 이남으로 내려온 백제가 있었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웅진, 지금의 공주였다. 백제는 해발 110m 능선에 총 2600m에 이르는 성을 쌓고 수도를 방어했다. 웅진성에서 태어나 아버지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에겐 일생일대의 과업이 있었다. (475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첫 수도 한성을 함락당했다. 그리고 계로왕이 처형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성왕에겐 고구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다시 한반도의 중심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고구려는 백제의 힘만으로는 물리치기 어려운 나라였다.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선광사. 일본인들에게 이곳은 일평생 한 번은 꼭 참배해야 하는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본당엔 7년에 단 한 번 공개되는 비불이 모셔져 있다. 양옆에 보살을 거느리고 있는 아미타열의 삼존불은 일본 최초의 불상. 1470년 전 전래된 일본 불교의 시작이다. 에도 시대에 그려진 한 불화에 불상이 선광사에 오게 된 내력이 담겨 있다. 일본의 최초의 불상 아미타열의 삼존불을 전한 사람은 백제 성왕이었다. 百済の国から如来様ほかお坊さんや仏具が船に乗って日本の国に出発するところなんです。こちらに清明王様が別れを惜しんで日本の国へ渡って苦しむ方を救うんだ。時の王様清明王様が日本の国にこの仏様を伝えるのであります。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법륜사. 이곳 몽전에도 특별한 비불이 모셔져 있다. 이곳은 1년에 단 2차례 각각 한 달씩만 공개되는 성역이다. 몽전의 비불은 구세 관음상. 키가 178cm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등신상이다. 이 불상은 왕관을 연상시키는 보관을 쓰고 있고 코와 입, 콧수염을 강조했다. 불상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모습이다. 법륜사 스님 성의의 기록에 이 불상에 대한 단서가 있다. 불상은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これはいつでも見れるんですか？いや見れる。今ご会長の日だから。はい。ご会長がやってるから見れるだけで。僕は三重県の三重からわざわざこの空いてる間だけ見れるからって言うんで。極楽へ。일본인들은 백제 성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 일본에 불교와 문명을 최초로 전해준 신성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불교라는 것은 일본이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는 새로운 어떤 이념과 체계의 수용인데 그것을 바로 성왕이 전해줬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는 이 성왕의 존재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불교의 말 그대로 신성한 왕이죠.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요. 백제를 진흥하려는 새로운 왕이자 또 일본의 문명화를 이끌어주는 왕이자 어찌 보면은 백제와 일본 모두에게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백제의 부흥을 준비하던 성왕은 538년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 사비는 배를 띄우면 곧장 서해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지. 성왕은 이곳에서 힘을 키워 한강 유역을 되찾을 계획이었다.
신라와 힘을 합치려 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기 위해 120년 동안 동맹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진흥왕은 성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당시 고구려는 북방의 돌골과의 전쟁으로 남쪽을 방어할 여력이 없었다. 그 틈을 타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한강 유역을 공략해 백제는 한강 하류 일대를,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다. (76년) 만에 옛 땅을 회복한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에게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자고 제안한다. 연합하여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도록 합시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면 하늘에 달렸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고구려의 멸망을 바라겠소. 진흥왕에겐 다른 계산이 있었다. 고구려와 밀약을 한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 공격한다. 동맹국의 예기치 못한 급습에 백제는 무너졌다. 신라는 한강 하류 백제의 영토를 빼앗는다. 낮의 동맹을 깬 것이다. 진흥왕이 진행했던 여러 모습을 보면은 매우 국가 현실 이익이 중심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이상 유지됐던 나대 동맹의 명분적인 어떤 유지보다는 신라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 마련이 매우 중요했고, 나제 동맹이 파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백제와 분쟁을 일으켜서 핵심적인 거점 지역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진흥왕은 왜 이토록 한강 유역에 집착했던 것일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당성. 산성의 윗부분엔 백제식 산성이, 아랫부분엔 신라식 산성이 증축된 독특한 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199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발굴 조사 현장. 이 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흙으로 만든 발, 토제만은 안전한 항해를 빌던 제사의 흔적. 말을 제물로 삼던 신라의 풍습이 담겨 있다. 이곳이 한때 백제의 성이었다. 한산, 즉 한성 백제의 성이었다가 진흥왕의 나제 동맹 파기로 신라의 성이 되었다. 당성의 서쪽을 보면 진흥왕이 왜 이 성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 이곳에선 해마다 세계 요트 대회가 열린다. 화성에서 출발해 서해를 통해 중국까지 가는 코스다. 변방의 작은 나라인 신라에게 이 백길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자기 힘을 길러야 될 때 결국에는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는 종교도 있고 다른 학술도 있고 이럴 텐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교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라로 봐서는 교류할 통로가 별로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서해안 쪽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과의 아주 빈번한 접촉이 있고 서로 무언가 교류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의 오랜 꿈은 무너졌다. 백제 조정은 분노했다. 신라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참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기세와 재신이 걸린 일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명을 내려주옵소서. 즉각 보복하자는 주장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나라의 운명을 건 선택의 순간, 마침내 성왕은 결단을 내렸다. 미안하다. 성왕은 자신의 딸을 신라에 보냈다. 진흥왕의 작은 부인으로 시집 보낸 것이다. 일종의 혼인 동맹이었다.
성왕은 섣부른 복수를 경계했다. 참고 때를 기다렸다. 혼인으로 신라와의 관계를 진정시킨 성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바다 건너 외의 조정에 국서를 보냈다. 일찍이 불교를 전하고 사절단을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선진 문물을 전해준 나라. 외는 성왕이 멀리 내다보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한 수였다. 백제와 웨이 관계는 거의 종주국과 그 종속국 같은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병. 즉 백제 입장에서는 선진 문물과 문화를 전해주고 그리고 정치적 도움을 주면서 외의 용병들을 활용해서 백제의 군사력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외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됩니다. 외는 위기에 처한 성왕의 요구에 즉각 답했다. 554년 7월 마침내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태자 창은 짐의 복음을 가지고 신라로 진격하라. 대자창 대왕의 명을 받들겠사옵나이다. 백제와 외, 가야까지 더한 연합군은 총 3만 명. 지휘는 태자 창이 맡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라 관산성이었다. 삼만 대군은 기습을 단행했다. 신라에 대한 복수심과 영토를 되찾겠다는 일념이 더해진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소식은 즉각 경주로 전해졌다. 진흥왕의 야망에 제동이 걸렸다. 백제가 공격한 관산성은 어떤 곳일까?
관산성은 현재 충북 옥천에 있는 삼성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예, 이곳이 옥천 읍내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산에 소재한 삼성산 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촘촘히 많은 성들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북쪽이 되는데 이쪽에 이제 서산성도 있고 저 멀리 저쪽에 보면 이제 환산성, 고리산성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노고성, 할미성이라는 성도 있고 그 밖에 성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의 전략적인 비중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관산성이 위치한 충북 옥천은 지금도 국도와 철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다. 당시 관산성은 추풍령을 넘어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는 관문이었다. 관산성을 잃으면 수도 경주가 위험한 상황. 신라를 중심국가로 만들려는 진흥왕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였다. 줄을 후방으로 배치하라. 결단은 빠르고 단호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의 새로운 영토를 지키던 병사들까지 모두 동원했다. 두 나라 모두 사력을 다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대왕, 어찌 되었느냐?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들 창과 백제고는 고전하고 있었다. 성왕은 친히 부대만을 이끌고 전선을 찾는다. 진흥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성왕은 결국 신라군에 붙잡히고 만다. 충북 옥천군 월전리에 위치한 구진벼로. 관산성으로 흐르는 강가의 이 벼랑을 사람들은 구천으로 가는 병풍 모양의 벼랑이란 뜻의 구진벼루라 부른다.
성왕은 바로 이 절벽 아래서 신라군에 붙잡혔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라 군대하고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창태자가 지쳐 있고 또 몸도 이제 아프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아들을 이제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위로도 할 겸 또 백제 장병들을 격려도 할 겸 성왕이 몸소 보병하고 기병 50기를 이끌고 이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붙잡은 건 노비 출신의 신라 장수였다.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해주십시오. 내 죽는 건 두렵지 않다만 어찌 백제 국왕의 머리를 너같이 비천한 노비의 손에 맡길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신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비의 손에 죽는 것이 법입니다. 맹세를 어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냈던 성왕. 신라는 백제가 이 혼인 동맹을 깨뜨린 것을 문제 삼았다. 내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 내 칼을 줄 터이니 내 목을 치거라.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벌인 두 왕의 대결은 진흥왕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성왕은 거의 신적인 인물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왕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제 성왕의 역할, 바로 성왕의 영적인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계단 밑에 묻어둬가지고 성왕의 머리를 밟고 다니면서 성왕의 영적인 힘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라인들이 성왕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동쪽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 진흥왕은 의리나 명분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신라를 새로운 강국으로 만들었다. (562년) 신라는 대가야를 정복한다. 이로써 낙동강 서쪽의 가야까지 모두 신라의 영토가 됐다. 경북 고령군 지산동에 위치한 고분군.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추정되는 도설지의 무덤이 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한 후 마지막 태자였던 월광태자 도설지를 대가야의 왕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그를 신라의 관리로 임명했다. 대가야 왕의 정통 계승권자인 이 월광태자를, 도설지죠, 자기의 관료로 또 귀족으로서 오랫동안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를 임명시켜서 대가야, 즉 고령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는 무마용으로 일시적으로 괴뢰왕으로 앉혔고, 도설지는 진흥왕이 정복지 가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세운 허수아비 왕이었다. 가야국의 번영을 위하여, 가야국의 번영을 위하여 신라와 긴밀히 협정을 하도록 한다. 신라와 긴밀히 협정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제 형제의 나라니라. 이제 신라의 목표는 고구려였다. 진흥왕은 북쪽으로 진격해 고구려를 친다. 오늘의 강원도를 넘어 함경남도까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진흥왕은 정복한 영토를 돌아보며 민심을 시찰하고 각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통치 철학을 새겼다. 진흥왕의 신라는 드디어 한반도의 중심 국가가 됐다. 신라라는 약소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지극히 현실감이 있는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승패에 의해서 국가 명운이 좌우되는 이런 말 그대로 춘추전국 같은 그런 냉혹한 시기에서는 가장 신라에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전략으로
제위 37년간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변방의 나라 신라를 부흥시키고 삼국의 중심을 세웠던 그의 업적은 우리 국토 곳곳에 남아있다. 그는 확장한 영토와 그 업적을 함께한 신하들의 이름을 적고 스스로를 왕중왕인 태왕이라 불렀다. 진흥태왕. 그는 작고 약한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든 위대한 통치자였다.